녹내장 약물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레이저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약물 전에 레이저를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폐쇄각 녹내장에서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이라는 걸 하고요. 개방각 녹내장에서는 레이저 섬유질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일단 시행을 해보고 반응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지시에 따라서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녹내장 치료의 마지막 단계는 녹내장 수술이죠. 그래서 녹내장 수술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녹내장 약으로 하는 내과적인 병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녹내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예고요. 그러나 녹내장 약물 치료의 목적은 근치, 완전하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안압하강의 목적입니다. 완치하는 경우가 아니라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약물 치료를 지속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평생 수술받을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녹내장 수술을 하느냐? 약이나 레이저로 안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안약을 쓸 수 없을 때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것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요인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종류는 섬유질 절제술이라는 것도 하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는 것도 하고 채소 침축 녹내장 수술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대강만 말씀드리면은요. 섬유질 절제술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이 방에 들어가 있는 방수를 강제로 밖으로 빼내서 여기다 물질을 만들어 놓는, 눈 위에다 물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수술이고요.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라는 것은 여기다 관을 박아서 관으로 통해 가지고 옆에 이 눈 뒤쪽으로 방수를 뻗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관이 눈 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 이 관에 있는 관이 쭉 통해 가지고 방수가 밖에 나와서 이 뒤쪽에 방수가 모여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서 안압을 조절하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요. 많이 째지 않고 조금 째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관이 조그만 관을 박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 경과를 보면은 대부분은 안압 조절이 잘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안압이 예상보다 낮거나 높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술 후 안압 조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요. 이럴 때는 병원을 자주 다니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방수가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안압이 상승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수술 후에도 계속 경과 관찰을 해야 되고요. 막히면은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수술 후 오히려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안압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수술하게 되면은 시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수술하게 돼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을 받더라도 녹내장이 완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약을 안 쓰더라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면서 쭉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잘 된 경우에는 약을 쓰면서 지내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아닌 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수술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술이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냥 버티는 것보다는 시력 예후를 개선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술을 선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